도시로 유입된 농민인 농민공까지 포함하면 실업률은 8%대로 추산된다. 没有经济进步，没有物价水平上升这些影响的话，单看升值本身的影响，如果升值2%，中国的失业率就可能上升240万每年。所以中国本身没有升值的时候，每年新增的就业就要求是2000万，这样加起来累加的效果，就中国的这个就业压力会非常大。 우리가 흑자를 보면 상대가 적자일 수밖에 없는 환율 전쟁. 이 제로섬 게임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미국과 중국, 첨예한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Big international imbalances clearl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a loose monetary framework that encouraged excessive risk-taking, underpricing of risk, excessive lending and borrowing in the housing market and other markets. I always say the Chinese did not force our banks to make stupid subprime loans, and that's of course true. But the big imbalances, the big foreign investment here by China, by Japan, by a few others, did help create the underlying economic foundation within which the crisis was much more likely to occur. 而它现在又出现这个问题了，我认为它的原因主要还是在于金融危机的这个后续影响。什么是它的后续影响呢？主要是它的消费者的债务水平的非常高。这几年就是从08年底一直到现在，它的消费者在去杠杆化，也就是说要把当前的收入来存起来，或者是用于去偿还过去积欠的债务了，要这个过程呢。 在继续进行，它现在已经消费者债务了，在美国已经在2年之内减少了这个2万亿这个美元了，很多了。但是它还有这个7万亿这个债务还很高，说这个消费者的收入它就不能转化为现实的购买力、现实的需求，这样它经济相对来说，这是一个方面，金融危机的后续影响。第二个后续影响。 Our estimate is that the undervaluation of the Chinese currency is at least 20%. That's probably a conservative number. If they would let the currency go up by 20%, we think that would be enough to reduce their surplus to maybe 3% of their economy. It's now at 6 or 7. It's been rising again recently. So that would cut the surplus in half, which would be helpful. If one wanted to eliminate their surplus, get rid of it totally, which is a reasonable objective, then the currency would probably have to go up about 40%. 我认为这个是在经济学上是比较荒唐的，而且是容易引起这个负面的这个消极后果的。这个是不可取的这个政策主张，就是在人民币在短时期之内，比如说在这个半年之内，在1个季度之内，要让人民币对美元这个升值40%，这将是一场灾难，对世界各国，不仅对中国经济，对整个国际金融市场。 对我们东亚地区都是一场这个灾难。 미국과 중국 간 환율 전쟁이 한국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달러 약세로 원화 가치가 올라가 평가 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겐 결코 반갑지만은 않다. 수익 구조가 탄탄한 대기업의 경우에도 원화가 지금보다 더 평가 절상된다면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원화 절상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원화의 적정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원달러율 기준 1,000원 수준 정도까지는 충분히 감내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좀 높아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대기업으로부터 그 판매 단가, 인하 압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구조고 상대적으로 생산성도 낮습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100원 밑으로 떨어지고 한 1,050원 정도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수출에 대해서, 수출 태산성에 대해서 우려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비를 생산하는 한 국내 중소기업. 미중 환율 전쟁에 따라 변화하는 환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늘은 1118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사실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고 저희는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을 지금 전 세계 한 60여 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10원 정도 되면은 지금 현재 환율로 만약에 환율이 1,100원대다 하게 되면 한 1% 정도 내외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마진이 줄어드는 겁니다. 마진이 줄어들고 그 1%가 기업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숫자거든요. 글로벌 환율 전쟁은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의 또 다른 시련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에 외환시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원화가 위안화하고 상당히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발견됩니다. 이른바 원과 위안의 동정화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에 따라서 원화가 비슷한 수준으로 강세를 띠면서 우리의 수출이 좀 어려워지는 그러한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수출이라는 것이 중국이 수출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으로 수출한다라는 게 중국에서 이제 원자재와 부품의 가공을 거쳐가지고 삼국으로 수출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중국 위안화가 강세로 가가지고 중국의 수출이 상당 부분 좀 둔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를 통한 우리나라의 어떤 간접적인 수출도 둔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출이 좀 둔화되는 효과도 있고 중국을 통한 수출이 좀 둔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 전체가 환율 전쟁 속에 휘말린 가운데 최근 3년간 평가 절상폭이 가장 큰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 재무장관은 상대적으로 평가 절상 속도가 더딘 원화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日本は確かに委員ご指摘の通り随時介入を行っております。 G20 まもなくソウルで行われますが、その前に慶州で財務大臣と中央銀行総裁の会議が行われます。当然のことながらこの通貨安競争が大きな議題になると思いますので、議長国としての韓国その役割は厳しく問われることになる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し、 지금 원엔 환율이 100엔당 1,300원에서 1,400원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과 3년 전, 한 2007년도만 보더라도 700원에서 800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 원엔 환율이 특히 제조업 쪽에서 상당히 부담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군다나 한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주력 수출 경쟁 업종이 많이 겹칩니다. 특히 이제 IT나 자동차, 뭐 철강 이런 쪽에서 상당히 겹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제조업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원엔 환율 부분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